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운당 하경서재 박하경 작가입니다. 덥네요. 많이 더우시죠? 장마라고 하는데 비가 오다 말다 뜸하다 몸이 축 처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피해 없이 무사히 장마철과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용숙 소설가님의 소설집 별천지에서 순자를 읽으면서 살풋살풋 웃음이 났답니다. 요즘 박근호 작가님의 책쓰기 강연을 대하면서 작가는 일단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힘들다며 엉엉 울어본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밝은 감정은 표현하기 부끄러워하고 어두운 감정은 마주치기 두려워합니다. 기껏 용기 내서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떠나서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힘들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말하기보다는 감정이라는 것을 꾸역꾸역 삼켰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두울수록 숨길 수 있는 모든 곳에 숨기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시작하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하네요. 이용숙 소설가님이 순자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순자, 소설가 이영숙. 잡았어. 잡았다고.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현관으로 들어온다. 신발을 한쪽은 벗지도 못하고 마루에 걸터 앉았다. 언니, 반식이 잡으러 가자. 오늘은 산에 가지 말고 좀 도와줘. 아우, 무슨 일이야? 너 남편이 바람 피웠어? 어떤 여자가 반식이와 같이 있는 여자 전화번호랑 주소를 카톡으로 보냈어. 나는 운동을 포기하고 순자를 따라 나서기 위해 주섬주섬 외출복을 입었다. 버스 환승을 2번 하고 찾아간 곳은 봉천동 허름한 단독주택 반지하였다. 무더운 여름 날씨답게 나뭇잎도 축 늘어져 한 줄기 비를 기다리는 듯했다. 길가로 향한 주방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고소한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순자는 기척도 보내지 않고 단숨에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갔다. 순자는 그 여자 머리채를 사정없이 쥐어뜯었다. 놀란 반식이는 멍하니 바라보더니 순자 손목을 잡아챘다. 순자는 반식이 티셔츠를 잡아챈다. 이 연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악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꼭 호랑이가 우는 소리 같았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던지면서 여자 뺨을 사정없이 서너 대를 후려쳤다. 반식아, 회사 출근을 여기로 했어? 아주 미쳤구나. 그 틈을 타 여자는 창백해진 얼굴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자는 재빨리 남편을 밀치고 뛰어나가 그 여자를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처음 본 이 광경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순자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럼 인연도 데리고 같이 가자, 언니. 하얗게 질린 창백한 얼굴로 순자는 말했다. 집 밖에는 구경하는 사람들로 웅성거렸다. 어둠이 조금씩 밀려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온 여자는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 여자를 본 반식이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순자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나랑 살려면 이 여자 그냥 보내주어. 반식이는 손으로 순식간에 순자 뺨을 후려쳤다. 이 여자는 하우스에서 같이 놀던 친구지 애인이 아니야. 여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순자는 반식이 머리채를 잡더니 손목을 물어뜯었다. 이 연놈들, 이 방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죽여버린다.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광경이 무서워서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순자는 험한 몰골로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다. 나는 연락도 없이 늦은 시간이 되어 귀가했다.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서 뭐 했어? 순자를 혼자 두고 올 수 없었어. 절대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 다음날 나는 순자 집으로 갔다. 그날 밤 또 한바탕 뛴 모양새다.
순자는 목을 놓아 울었다. 방에는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굴러다니고 순자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초췌해졌다. 나는 커피 한 잔을 타주면서 물었다. 언제부터 그런 거야? 한참 동안 커피잔에 눈동자를 떨구고 있던 순자는 고개를 들어 창가를 바라보았다. 반식이를 만난 곳은 의류 공장이었어. 나는 재봉을 하고 반식이는 원단을 재단하는 사람이었어. 18살에 만나서 동거를 했어. 어린 나이에 같이 살다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가 덜컥 생겨버렸어. 배가 불러와 공장을 그만두고 시집으로 들어갔어. 농사지을 땅도 없고 너무 가난했어. 어쩔 수 없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 엄마가 나를 보더니 너가 내 팔자를 닮았다고 하염없이 우셨어. 지금 생각해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1년이 지나서 반식이가 방을 마련했다고 데리러 왔어. 그렇게 살림을 시작했어. 아이는 엄마한테 부탁하고 공장에 취업했어. 반식이는 공사장으로 다니다가 목수일을 배워서 인테리어 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 나름 잘 살았어. 아들이 3살 때 할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3층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했는데도 말을 잘 못해. 의사는 충격이 커서 그런다고 기다려보자고 했어. 장모가 아들을 병신 만들었다고 저렇게 밖으로 돌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그러네. 순자는 방바닥에 뒹구는 옷을 탁탁 털어 걸쳐 입는다. 나는 순자와 집을 나왔다. 몇 달 후 순자는 자그마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와서 힘없이 마루에 벌렁 누워버린다. 언니, 내가 머무를 곳 어디 없을까? 돈 벌어서 방 얻으면 아들 데리고 올 거야. 왜? 돈 한 푼 없이 나왔어? 방 얻을 돈은 가지고 나왔어야지. 내가 벌어서 아들이랑 살 집도 마련하고 학교도 보내고 싶어. 언니가 도와주라. 순자는 원룸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다. 아들은 엄마 곁으로 왔다. 순자는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똑소리 나는 여자였다. 언니, 반식이가 만나자고 하네. 10년도 넘었는데. 만나서 이혼해달라고 할까? 정말? 무슨 염치로 너를 만나자고 해? 그래, 만나서 서류 정리하렴. 정리는 하고 싶은데 이혼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순자는 전화를 걸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순자는 반식이가 죽었다고 카톡을 보내왔다. 나는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하얀 국화꽃 속에서 반식이는 활짝 웃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지하 방에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것을 집주인이 신고했다네. 순자가 힘들게 대학까지 보낸 아들은 듬직하게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순자를 꼭 안아주었다. 순자의 가슴에서 분함인지 슬픔인지 무엇인지 모를 뜨거움이 느껴졌다. 어떤 날은 근무하다 말고 헐레벌떡 나를 찾아와 아들 대학 등록금을 빌려달라고 울먹이던 순자.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로 식당 일을 하던 순자. 쉬지 않고 일해서 손이 부어오르고 어깨가 아파서 수술하고 서럽게 울던 순자. 순자의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스쳐 지나간다. 언니, 혜자야, 어서와. 버스로 온 거야? 너무 오랜만이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언니 만난 게 1년도 넘은 것 같아. 혜자는 보험 설계사다. 나와는 직장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동생이고, 순자는 혜자에게 보험을 넣으면서 알게 된 친구다. 몸매가 가냘프고 눈이 크고 매력적인 여자다. 보험회사 벽보에는 늘 여왕관을 쓴 혜자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일도 똑부러지게 잘해서 설계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월급에서 제일 먼저 11조를 내는 독실한 교인이다. 혜자야, 요즘은 뭐 하면서 사니? 동생 가게에서 일 도와주고 있어. 언니, 보험회사만 다닐걸. 경험도 없이 음식점을 해서 2년 만에 홀라당 엎어먹고 빚만 지고 퇴사했어.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도 했지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어. 이를 악물고 살았어. 혜자는 소주 한 잔을 꿀꺽 마신다. 언니 고마워. 기다려줘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입금하고 있어. 그래 혜자야, 아이들은 취업했어? 네 언니, 딸아이가 기업은행에 취업했어. 아들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 교회는 지금도 다니고 있어? 네, 기도를 많이 해서 딸이 취업된 것 같아요. 혜자야, 힘들 때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았어? 보험회사를 10년이나 넘게 다니면서 꼬박꼬박 11조 냈잖아. 언니, 그런 부분에서는 냉정해. 기도는 해주지만. 에휴, 그렇게 많은 돈을 냈으면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혜자와 나는 한참 지나간 이야기를 하다가 장례식장을 나왔다. 며칠 후 순자가 전화했다. 언니, 고마워. 반식이 잘 보내고 왔어. 나쁜 자식. 순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말을 이었다. 언니, 아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빚이나 없으면 좋겠어. 설마 빚까지 남기고 갔겠니? 언니, 죽은 모습이 아주 거지 같았어. 언니는 내 이 기막힌 심정을 알까? 순자야, 지금부터는 마음 편히 살아. 이제 재혼도 생각해보고. 시간은 슬픔도 모르는지 무심히 흘러서 밤 11시를 가리킨다. 벨소리가 요란하다. 여보세요 말하기도 전에 툭 치고 들어온다. 언니, 오늘 만나자. 차 마시면서 할 얘기도 있고 보여줄 사람도 있어. 카페에 들어서니 순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순자보다 젊고 듬직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 조용하고 운치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둘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언니, 30대 후반에 혼자 되어 지금까지 아들만 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나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 사람은 사별하고 혼자 산다네. 아들은 독립했고 자가로 아파트도 있고 직장도 다녀서 먹고 살 걱정 없다네. 언니, 가도 되겠지? 순자는 하얀 목련꽃처럼 화사한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한다. 그래 순자야, 못 받았던 사랑 듬뿍 받고 살아. 선생님, 순자가 행복해하니 저도 너무 좋아요. 아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잘 살겠습니다. 목소리도 듬직했다. 착하게 살면 귀에는 오는구나. 순자와 헤어지고 시장에 들러 신선한 제주 갈치 한 마리를 샀다. 나는 생각에 잠긴 채로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왔다. 하늘거리며 내리는 눈꽃들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사뿐히 앉는다. 저녁상을 차려서 남편과 마주 앉았다. 여보, 순자가 재혼한다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고 가라고 해. 아파트도 있고 직장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좋아 보이던데. 며칠 후 순자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재혼을 막아달라고 했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순자야, 아들이 전화해서 재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던데 무슨 일 있었나? 아무 일 없었어. 아들하고 통화해 볼게. 아들이 반대해도 재혼하고 싶어? 밤이면 너무 외로워서 술 마시고 잠들 때도 많은데 아들이 반대한다니 답답하다 언니. 순자야,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결정하자. 나는 60이 훌쩍 넘으니 곁에 있는 남편도 싫을 때가 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남편에게 늘 말하고 있다. 30대 그 좋은 나이에 아들과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던 순자는 남자의 품이 그리울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순자 아들에게 집으로 오라는 카톡을 보냈다. 주말에 오렌지 주스를 사들고 집으로 왔다. 순자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이다. 키가 훤칠하고 부리부리한 눈이 매력적이었다. 이모는 여전히 고우세요. 정말 고맙다. 왜 엄마 재혼을 반대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 저도 엄마를 혼자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알아보았어요. 엄마 친구가 얘기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일남 이녀고 아파트도 사글세예요. 엄마는 모르고 계세요. 기가 막혀요. 엄마가 불쌍해요. 그랬구나. 이모가 얘기할까? 네. 이모, 저는 엄마 얼굴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순자가 퇴근할 무렵에 집을 찾아갔다. 샤워를 막 끝냈는지 머릿결에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오, 언니, 물 한 잔 가지고 와봐. 보고 싶기도 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언니, 무슨 말 들었어? 잘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언니, 나는 남자 보기 치질이도 없는 것 같아. 그 남자 가족도 있고 거지라네. 어처구니가 없어서 모른 척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순자는 서랍을 열더니 묵직한 숭근 팔찌를 가지고 온다. 어제 퇴근할 때 선물이라고 내 팔에 채워주고 갔어. 그러면서 나더러 집 정리하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나 가자고 하던데. 순자는 허공을 보고 큰 소리로 웃는다. 언니, 받은 거 다 돌려주고 훨훨 털고 끝낼 거야. 식탁 위에는 소주병이 뒹굴고 잿더리에 담배 꽁초가 가득했다. 나는 순자를 한번 안아주고 집을 나왔다.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고 마음이 아파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안주도 없이 마셨다. 취기가 넘실거린다. 한 병을 더 마시면 어떤 기분일까? 흔들흔들 구루마 타는 기분으로 가까스로 더듬더듬 집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곧장 잠에 빠져들었다.